제5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1번부터 26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27번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해봤겠지만 저번 시간 꼭 공부했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선택지가 어려운 경우는 간간히 보였어요. 자, 27번 문제.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자, 지금 보면 해시태그가 나와 있어요. 해시태그에서 국보, 충북, 보은, 조선시대, 불교건축, 부처의 생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인조 때 중건되었대요. 이건 모르죠.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이래요. 여기 힌트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충북 보은의 문화유산이고 그리고 오래된 목조 건축물. 이 힌트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정답이 딱 나와 있죠. 법주사 팔상전. 자, 외관은 5층인데 안에서 보면 통층으로 되어 있어요. 단층. 그렇죠? 조선 후기의 건물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죠. 그래서 충북 보은에 있어요.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전남 구례에 있잖아요.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통층으로 되어 있는 화엄사 각황전입니다. 자, 금산사 미륵전은 하나, 둘, 셋, 3층으로 되어 있지만 역시 통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김제에 있죠. 전북 김제. 자, 무량사 극락전 충남 부여에 있고요. 마곡사 대형부전 충남 공주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충북 보은의 문화유산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28번 문제예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서학은 천주교 반드시 큰 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따른 이가완, 이승훈, 정약용을 처벌해 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가 왕으로 앉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당시 정조 때 신하들이 계속 있으니까 세도 정치하에서 세도 가문들이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유박해를 일으키게 됐지요. 순조 때입니다. 동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니 그 두목인 최재우를 효수하래요. 최재우. 그래서 최재우를 처형하죠. 처형한다라는 거. 동학. 그래서 최재우 처형을 얘기하고 있죠. 1864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것. 1번 왕이 도성을 떠나서 공산성으로 피난가였다. 이괄의 난이에요. 이괄의 난. 그렇죠? 그래서 이괄의 난은 지금 한참 이전 상황인데 들어갈 수 없고 두 번째 오페르트가 남영군묘를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이죠. 이것은 1866년 이 이후에 있었고 자,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서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홍경래의 난이죠. 이것은 이제 순조 1811년에 있었으니까 이것이 정답. 그렇죠? 3번이 정답.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개최되었으니 최재우 처형 한참 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892년에 있었고요. 이인자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이인자를 잡아라 영조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붕당 정치에 탕평 정치에 대한 반발로 일으킨 사건이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중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 중권. 옳은 것을 찾아보자. 경복궁 영건일기는 한성부 주부 원세철이 경복궁 중건의 시작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상황을 매일 기록한 것입니다. 일개 광음연판 검색 바탕에 금색 글자였음을 알려주는 묵질금자가 적혀 있어 광화문 현판의 옛 모습을 고증하는 근거가 되었다. 지금 경복궁 중관 얘기잖아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시행했던 일이다라는 거죠. 자, 1번.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비변사가 설치되려면 중종 때 맨 처음으로 가야죠. 훨씬 이전 상황 틀렸고. 비변사를 폐지했다라고 하면 뭐 정답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니은. 사창제가 실시되었다? 사창제 누가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했죠. 맞아요. 그래서 환곡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원납전이 진수되었다. 원하는 만큼 납부해라 라고 하지만 강제성을 띄웠던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중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대전 통편이 편찬되었다. 정조 때죠. 만약에 회통이라고 하면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번 어디 있어?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이지요. 자, 우리가 3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30번. 밑줄근 기억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사건.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아니고 이 다음 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군 제독 로즈에게 당신이 지휘하는 해군 병력에 주저없이 호소한다.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을 희생시킨 사건이 조선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복수가 필요합니다. 당신 지휘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조선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해라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프랑스 선교사를 죽였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천주교를 탄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빨리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병인 박해에 대한 얘기고, 병인 박해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 이것이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건을 물어보니까 병인 양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인 양요. 자, 1번 운유가 써놓을까? 병인 양요. 자, 운유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운유 사건이요. 1875년. 그래서 이것이 배경이 돼서 결과는 강화도 조약이겠죠. 운유 사건.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승리하였다. 이것이 병인 양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문하면 정량이니까 한문하면 정량. 그래서 정족산성, 양원수 부대, 병인 양요 우리가 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세 번째,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한 계기. 우리 정부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모군란 갑신정변이죠. 그렇죠? 자, 네 번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돼서 이것이 임술농민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술농민분기 때 진주 이때 박규수를 안핵사로 보내죠. 그렇죠? 왜 일어났냐? 삼정의 문란 때문이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줄게.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만들게 되었다. 자,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되는 결과 안타깝죠. 모든 책임을 흥선대원군한테 몰았다라는 거죠. 뭐예요?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그렇죠? 그래서 병인양요와 관련된 거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1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것은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이 사건 당시에 민흥식이 왕비를 오종하면서 기록한 자료입니다. 궁궐 빠져나온 왕비의 피난 과정과 건강 상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벌써 여기에서도 이모라고 써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변란이죠. 그렇죠? 이모군란을 얘기하고 있죠. 1882년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1번 전개 과정에서 전주와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돼요. 이모군란은 언제죠? 1882년이고 통리기무 아문은 188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되고 그리고 나서 이모군란 터지는 거잖아요. 그 배경이 될 수가 없죠.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난 것은 2년 뒤에 갑신정변이고요. 자,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으로 제시하였다. 군국 기무처를 없애고 홍범 14조를 만들었죠. 제2차 가보개혁. 자, 일본 공사광의 경비경이 주둔한 계기. 자, 이모군란의 결과. 뭐가 체결돼요? 재물포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물포조약의 내용. 니들 못 믿겠다. 그래서 일본군이 공사관을 직접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의 대화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봐라. 배 타고 다녀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네요. 날이 지난달부터 영국군이 이 섬에 들어와서 병영을 짓고 머무르는데 막 포대도 설치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조정의 허락도 없이 점령했다라고 들었다는. 조정에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둘 다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믿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1884년 조선 정부가 직접 러시아하고 그 외교 관계를 체결하잖아요. 이때 갑자기 뜬금없이 영국 애들이 와요. 그래서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하죠. 우리나라
항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문도인데 거문도를 무시하고 해밀턴이라고 부르고 포대를 설치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거문도 사건인데 지금 거문도 사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문도 사건은 언제예요? 바로 지금 조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84년 직후에 있었어요. 그래서 1885년입니다. 황당하죠? 우리가 직접 체결했는데 얘들이 와서 도와주겠대. 아니다라고 요구하면서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가요. 그러다 2년 뒤에 갑니다. 그렇죠? 자, 이 검도 사건이 있었던 일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 이론 공부할 때 갑신정변 직후에 국외 정세에서 이 그림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정확하게 3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33번 문제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오호, 2차 개혁이래요. 근데 궁극기무처 폐지했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홍범 14조. 그렇죠? 정치 분야 의정부에서 내각 8아문으로 고치고 8아문은 친부로 고칩니다. 전국 8도로 했던 걸 23부로 개편하고 337군도 여기에서 해요. 재판소도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언제예요? 2차 가보기요. 홍범 14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사회경제 2차 가보기역 사회경제 분야를 찾아봐라 라는 거죠. 아이고 1번 지게는 뭐예요? 이건 지금 광무개혁이잖아요.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탈락. 자, 두 번째 태양력 양력 사용했다라는 거. 이거 언제예요? 을미개혁이지요.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와,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가 나타났을 때가 언제예요? 1883년이잖아요. 그렇죠? 자, 공사노비법을 폐지했다. 와, 아깝다. 그렇죠? 공사노비법 폐지한 건 언제예요? 1차 때잖아요. 1차 가보기예요. 자,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래서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고 그리고 한성사범학교를 만들게 되죠. 1895년 상황인데 이게 2차 가보개혁 때 그렇죠. 그래서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다라고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이때하고 헷갈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5번이 정답이에요. 자, 3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가시기 환수된 황제 지보 특별전시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 글. 우리 박물관에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유. 그건 언제요? 대한제국인데? 그렇죠? 뭐 이렇게 쉬워. 그렇죠? 자, 대한제국 시기에 사용하였던 국세인 황제지보를 공개합니다. 자, 미국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지난 2014년 문화재청과 미국 당국의 공조로 60여 년 만에 환수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종 황제로 즉위한 직후.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근데 왜 3점일까? 아마 선택지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번 차근차근히 봅시다. 자, 1번. 간도관리사로 임명되는 관료. 간도관리사 누구예요? 이범윤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간도관리사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간도관리사를 파견했죠. 아까 보셨다시피 간도에 관련된 건 이범윤 나오면 간도에 관련됐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조선인지 대한제국인지 이 구분도 좀 명확하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도움 공부하는데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청년. 일제강점기 하에 1926년 어디에서요? 단성사에서 이렇게 이제 그 최초의 무성 영화로 그 영화를 상영하게 되지요. 아리랑. 나운규. 자, 3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여러분, 유경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최초의 그 근대적 관립학교잖아요. 그래서 헐버트, 길모어 이런 분들을 그 초빙을 해서 최초의 원어민 교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류층의 자제들에게 교육을 했던 학교다. 파크가 아니고 스쿨이죠. 자, 제너럴 셔먼을 불태우는 평양 관민입니다. 자, 제너럴 셔먼 사건. 이후에 신미양 교주.
그렇죠? 제너럴 셔먼은 언제 있었어요? 1866년에 굉장히 정신없을 때 병인 박해 있었고, 그리고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병인 양요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2년 뒤에 오페레트 도굴 미수 사건이 있었고, 3년 뒤에 이 제너럴 셔먼에 대한 그 보호복 조치로서 신미 양요가 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되는 통역관. 조사 시찰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 시찰단이 일본에 보냈고 1881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에 대한제국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대에 있었던 일, 이거 1번인데, 자, 이거는 일제강점기고, 자, 86년, 66년, 81년 이때 다 언제예요? 이때는 다 조선이죠. 그러니까 조선과 일제강점기 대한제국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되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순서 맞추기예요. 순서 맞추기. 순서 맞추기에 2점이잖아.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순서 맞추기 3점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2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차근히 읽어보면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항일 의병운동이에요. 자, 첫 번째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서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대요. 신돌석 이름의 돌멩이 2개. 평민의병장이잖아요. 그렇죠? 태백산 호랑이 평민의병장 을사늑약에 반대했다. 을사의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을미사병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서 유인석, 이송욱 등의 유생, 양반 출신 의병장 그러니까 최초의 의병, 을미의병을 얘기하는 거죠.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었대요.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대요. 그럼 이거는 정미의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07년 정미년에 있었던 정미의병이 이렇게 서울 진공작전 요것은 언제요? 이때입니다. 그렇죠? 정미의병이 확대돼서 13도 창의군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미의병은 굉장히 애매해서 제가 뺀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진공작전이 이때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을미의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나가다. 나가다 어디 있어? 3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병의 순서를 쫙 하니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느낌상 시험 문제 풀 때 요 정도면 요런 게 나오겠는데 의병 나왔지? 그럼 의병의 순서인가? 뭐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의병에 대해서는 이 딱 3개만 공부를 하면 되지요. 자, 36번 문제입니다. 가 신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비석 있고 설명, 해설사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양기탁과 함께 무엇을 창간하여 신문이고 양기탁 그러면 배들 그렇죠. 항일 언론 활동을 전개한 배들의 묘입니다. 나는 죽지만 무엇은 영원히 살려 한국 동포를 구하시오라는 유언을 남겼던 배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기탁과 배들이 1904년에 뭘 만듭니까? 신문 대한매일신보를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1910년까지 활동을 했던 신문. 그래서 항일 의병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사건을 담아낸 신문이죠. 대한매일신보를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 최초로 상업 광고 이거는 한성순보를 계승한 한성주보. 그래서 그 7일에 한번 이렇게 찍어냈습니다. 관보예요. 두 번째 천도기의 기관지 시험 잘 나오지요. 그렇죠? 만세보. 자, 세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 아깝다.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협회와 관련된 독립신문이죠. 그렇죠? 자, 네 번째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것이 대한매일신보죠. 그래서 앞잡다면 대황제가 이렇게 참여했다. 주도적으로. 이것이 국채보상운동이잖아요. 그래서 1907년 대구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이것이 확산되는데 기여했던 신문 대황제입니다. 그렇죠? 꼭 외우세요. 대한매일신보.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4번이다. 다섯 번째 일장기를 삭제한 송기정 사진을 게재한 것은 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동아일보 일장기 삭제 게재 사건.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이 대한매일신보로서 정답.
자, 우리가 3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에 있었던 사실. 그럼 이 상소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자,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이유. 와, 이거 진짜 어렵게 나왔다. 그렇죠?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대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터지나? 그렇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이후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빼앗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황실을 보존하겠다라는 말을 폐하께서는 과연 믿으십니까? 어허, 이거 봐라.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군주의 지위가 아직 바뀌지 않았고 백성도 아직 죽지 않았고 각국 공사도 아직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조약서가 다행히 폐하의 인준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래요. 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적들이 억지로 만든 헛된 죄, 역적, 거짓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뭐요? 을사늑약이죠. 봐봐요. 자,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러일 전쟁 터진단 말이죠. 러일 전쟁 1904년에 터집니다.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우리가 국외 중립선언을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일본 놈들이 황실을 보존하겠다는 말을 폐하 믿겠냐?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폐하의 인준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역적, 을사, 오적들이 이거 된 것처럼 꾸몄다라는 거죠.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렇죠. 을사늑약. 그러니까 이 상소는 누가? 최익현이 청토 오적소라는 거죠. 오적. 다 제거해야 된다. 을사오적. 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을사늑약에 대한 바로 직후 상황이니까 상소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상소가 올라진 이후. 자, 이제 1번 봅시다. 일단은 이제 을사늑약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1905년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걸 찾는 거죠. 자, 제1차 영일동맹의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영국은 이제 중국 청나라를 치겠다. 일본은 대한제국 먹겠다. 동맹을 체결했어요. 언제? 1902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일본이 경인선, 그렇죠? 최초로 부설한 거잖아요. 경인선, 철도 부설권. 그러니까 경인선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전 상황, 근대, 그렇죠? 근대 시설과 관련이 있는 거죠. 1899년. 자, 웰랜드루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어요. 이것도 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모군란 바로 이후에 청나라에서 외교 고문으로 자, 웰랜드루프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자, 네 번째 통감부가 설치되고요. 통감부 초대 통감이 부임하였다. 초대 통감이 통감부를 설치하자라고 한 건 1905년에 문서로 얘기를 한 거고 저거. 초대 통감이 부임한 건 1906년 이토예요. 이토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후 상황입니다. 4번이 정답.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는데 이것은요. 이 러일 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소모전이 있었는데 이것이 1903년에 있었던 거예요. 용안포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좀 살벌해지죠. 그러니까 1904년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는 중립선언을 했지만 러일 전쟁 터뜨려 버렸죠. 그리고 중립 무효화 시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 사건 용안포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혼이 보존되면 국가는 부활할 것이다. 딱 박은식 선생인데 자, 국혼을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역사학자하면서 독립운동가입니다. 일찍부터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서우학회에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쳤고요. 국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 통사를 저술을 했죠.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그리고 빨리 바꿔라. 난 바꾸는 순간 대통령 그만할 것이다. 라고 애초에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자, 정부에서는 그의 공헌을 기리어 건국 훈장 대통령정을 추서했고요. 박은식 선생이죠. 그래서 혼사상. 박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1번.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했다라는 거 손진태, 이윤재.
두 번째, 여유당 전설 간행이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인보, 안재홍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조선학 운동, 여유당 전선은 그 정약용 선생이 500여 권의 책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그 실학에서 우리 역사를 한번 찾아볼까? 조선학 운동이죠. 자,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됐다. 헤이그의 이준, 이상설, 이휘종 헤이그 특사 파견이죠.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만식 선생이 그 뭡니까? 조선물산 장려회 물산 장려 운동 있죠. 1920년대.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 구한말에 유교구신론. 그래서 유교를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박은식 선생이죠. 정답은 5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구만 잘 추려놨네요. 그렇죠? 꼭 좀 기억 잘 해두시고요. 정답은 5번으로 하고 우리가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와나 발표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와, 근데 1점이네. 간단한가 보네요. 자, 1번. 가번. 조선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 야, 이건 뭐 1910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두고 위임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제 정무를 통할하도록 한다. 통감부 및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조선 총독의 직무는 통감이 행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독부 맨 처음에 했던 1910년대 얘기네. 그렇죠? 총독 임용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고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한대요. 그러니까 옷 입고 제복 입고 칼을 차고 이렇게 했던 거 이거 폐지하겠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점점점.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하여 더욱 고려할 것이고 정치 사회상의 대우에서도 내지인과 동일한 일본인과 동일한 취급을 할 군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거 뭐예요? 이 헌병 무단 통치에서 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3.1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 여론도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머리를 쓴 거죠. 기만적인 문화통치 1920년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910년대 헌병 무단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1번 미국 공출제요. 너무 많이 갔다.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1930년대 후반 40년대 상황이에요. 자, 조선 태영령. 야, 조선 태영령 1910년대 상황이죠. 그렇죠? 1912년 조선 태영령이 시행됐고요. 조선 인해 한해서 태영을 비밀리에 집행했어요. 세 번째 국민징용령 역시 1930년대 후반 그 전시 상황의 얘기잖아요.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이것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총독부의 계략이잖아요. 1924년부터 입학을 받았다. 설립은 23년인데 24년부터 받았으니까 24년으로 하자. 자, 5번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이 강요된 것. 역시 그 전시 상황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상황은 어디밖에 없어? 2번밖에 없지요. 그래서 문제를 가에서 나로 바뀐 원인으로 적절한 것 그럼 뭐가 나와요? 3.1운동이 정답이죠. 그렇죠? 이렇게. 아무튼 지금 정답은 10년대를 찾아라. 그러니까 2번이 정답. 자, 40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40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체를 물어보고 있어요. 영화네요. 영화 제작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청년 김상옥 의사입니다. 김상옥 의사.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던 의열단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김상옥의 주요 활동을 영화로 제작해서 독립운동가에 치열했던 삶과 항일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본다. 혁신공보를 발행하며 계몽운동에 힘썼다. 자, 김원봉이 조직한 뭐예요? 의열단의 일원이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기다렸다가 일본 애들이 뛰어나올 때 총격전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단체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죠.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비밀로 조직했던 의열단입니다. 자, 1번. 조선혁명 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1번이 정답이죠.
당시에 그 김원봉 선생이 신채호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열단을 만들었는데 의열단 행동 강령을 좀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니까 제가 만들어 보지요. 조선혁명선언이죠. 1번이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2번 비밀행정조직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통제 아깝다. 그렇죠. 연통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지요. 세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된 비민단체. 그래서 복벽주의. 그렇죠? 임병찬의 게 1912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벽주의 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의군부를 만들었죠. 자, 네 번째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를 기획하였다. 와, 이봉창 의거는 1932년 1월 달에 있었죠. 자, 한인 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거. 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신민회지요. 1907년 활동했던 단체. 그래서 신민회에서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는 1911년에 신흥강습소를 만들고 간판을 그냥 앞에다 내건 거는 1919년. 그런데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다 똑같은 걸로 보고 신민회로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혁명선언이다. 자, 41번 문제로 갑니다. 41번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운동이래요. 학생의 날을 기념하네요. 그렇죠? 자, 이것은 학생의 날 기념 우표인데요. 학생의 날은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 운동을 기리기 위해 53년에 제정됐습니다. 우표는 이 운동의 기념탑과 당시 학생들의 울분을 함께 영상화하여 도안되었습니다. 학생의 날은 2006년부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이름 바뀌었는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리는 뜻이지요. 그렇죠? 자, 1번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평운동 1920년대죠. 순종의 인사를 기회로 삼아서 추진되었다. 1926년 60만세 운동. 아깝다. 그렇죠? 학생운동이라고 하면 맞을 수 있는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고 정확하게 지목을 했으니까.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줬다. 이게 3.1운동이죠. 그렇죠? 3.1운동.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면 60만세 운동이죠. 그래서 60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도 합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고 그에 대한 결실로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게 되죠. 신간회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한 이것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잖아요. 정답은 5번. 그렇죠? 4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단체니까 무엇이 1933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 말을 그대로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지금 이게 뭐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구나. 그렇죠? 가는 기관지 한글을 가능하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일본 놈들이 1942년에 조선 어학회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어학회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윤재, 한징 이분들이 그 감옥에서 고문받다 옥사 순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선 어학회 사건. 단체를 물어봤으니까 조선 어학회. 자, 1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다. 이것이 맞죠. 그렇죠? 시도하였지만 성공합니까? 성공은 못하죠. 성공은 우리가 광복 이후에 하게 되지요.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다가 일본 놈들이 조선 총독부에서 치안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네. 그래서 치안유지법으로 이렇게 조선어학회 사건을 만든 거잖아요. 1번이 정확하게 정답.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했다. 이종일에 의해서 제국신문. 이종일. 자, 이종일. 자, 세 번째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 독립신문이에요. 자, 우리말 음문연구소인 언문지를 저술하였다. 유희. 야, 이런 거가 같이 나와버렸어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조선 후기에 공부하면서 유희의 언문지 잠깐 싹 건들고 넘어갔던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출제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설립되었다. 학부 아래 설립되었다라는 거죠. 국문연구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어학회에 대한 설명은 1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4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내지는 심각한 수량 부족을 보여. 그러니까 국내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년 300만 선에서 500만 석의 외국 쌀을 수입하였다. 내지에서는 쌀의 증산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없었다. 반면 조선은 그러니까 국내 상황이 우리나라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일본 본토의 얘기구나. 자, 반면 조선은 관계 설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대부분 논이 빗물에 의존한 상태였기에 토지 개량 사업을 시작한다면 천혜의 쌀 생산지가 이거 지금 좀 짜증나는 내용이다. 그렇죠? 뭐예요? 여기에서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 본토에서 식량난이 생겼고 그런데 조선에 보니까 쌀 엄청나게 증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대개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내지로 반출할 때 일본으로 반출할 때 결코 자신들이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다 뜯어가겠다는 것이. 생계가 곤란하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파는 것입니다. 만주산 점점점이지. 그리고 만주산 잡곡의 수입이 증가하는 사실은 조선인의 생활난이 점점 심각해 있다. 다 뜯어가니까 먹을 걸 다 얘들이 수탈해 가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점점점이 뭐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인간적이야. 니들을 위해서 식량난을 해결해 줄게. 기다려봐. 그래서 만주에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의 재료가 되는 잡곡을 가져와서 먹였다. 그렇죠? 뭐예요?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면 대한제국의 화폐 혹은 조선의 화폐가 메가타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일본 화폐로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보안회 경제적 구국운동. 보안회라고 하니까 일본 놈들이 자꾸 욕을 해야죠. 땅에 대해서 황무지를 우리가 개간해 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 출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방공령이 선포된 지역의 분포를 알아본다. 방공령. 그래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했잖아요. 함경도 조병식 결국에는 우리가 방공령 그 해제하고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떠안았다. 5번째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알아본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어지죠. 식민 통치기구 아주 악랄한 곳이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정치적인 수탈을 하고 이것을 요따 주면 경제적인 수탈로 바꿔서 그렇죠. 돈으로 바꿔서 총독부에게 식민 통치 자금으로 쓰게 이렇게 지원했던 아주 악랄한 곳들 아니에요? 그렇죠? 1908년에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야죠. 그래서 산미증식계획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44번 문제 볼게요.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의 이름은 인형인데 뒤에 철로 고쳤습니다. 보호조약이 체결된 뒤에 동지와 함께 오적, 을사오적이죠.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된다. 1907년 계획이 세워나가서 이를 그르쳤는데 뒤에 무엇을 제창하고 교주를 자침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을사오적 처단. 그러니까 오적 암살단, 나철, 그렇죠? 오기오 제창하고 교주를 자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진흥하려고 했다. 일찍 북간도에 가서 그의 무리와 함께 도모했고 그의 문인들은 그를 숭상하면서 500년 이내 다시 없은 대종사로 여겼다라는 거죠. 나철 오기오가 만든 종교 뭡니까? 단군신앙 대종교지요. 그렇죠? 지금 오적 암살단에서 힌트를 딱 얻어야 돼요. 나철 오기오 대종교. 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1번 사찰령 폐지운동이요. 이건 불교죠. 그렇죠? 불교 한용운 선생. 자, 2번째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이것은 천도교. 그래서 손병희 그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이 이런 바꾼 거. 중광단을 결성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이것이 대종교지요. 그렇죠? 그래서 1911년 중광단 그리고 1919년 그 김좌진 장군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기억해야죠. 4번째 배제학단을 세워서 신학문 복원에 기여하였다. 개신교지요.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 원불교지요. 원불교. 그래서 원불교에 대한 내용. 그래서
대종교는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45번. 밑줄군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활동에 참여했던 시기입니다. 창설된 한인 경위대의 사진이고, 자, 이 부대는 재미 한족연합위원회가 조직했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미주 한인들이 대일 전선 동참을 위해서 활동하였다. 자, 시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대일 선전포고 언제 했어요? 1941년 12월 달에 일본 놈들이 진주만을 습격한 바로 그 직후에 우리가 대일, 대동 선전포고를 했죠. 시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시기. 그래서 1941년. 자, 1번.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1932년에 있었던 상황이죠.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했다. 중국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라는 거죠. 미스야 협정 1925년 우리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한 거잖아요.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고자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 1926년이죠. 그래서 1926년 정우회에서 먼저 나서서 손을 뻗었잖아요.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자,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다. 이때 맞죠?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941년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사상자가 들어가면 다 전시 상황으로 푸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이 정확하게 시기로서 정답이죠. 자, 46번 볼게요. 가나 발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입국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원하는 자주 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단독 정부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차 제주도 4.3 사건 있은 다음이래요. 여수 14연대 소속의 3명 장교 및 40명의 하사관들 각 대장의 결사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애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수 그리고 순천, 그렇죠? 여수 순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입니까?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수립된 바로 직후죠. 그래서 여수 순천 사건, 여순 사건이 48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48년 1월부터 48년 10월 달까지. 그렇죠? 자, 1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면 안 되죠. 이것은 훨씬 이전 상황이잖아요. 46년 1차니까.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는 이거보다 더 뒤에잖아요. 45년 12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결정 봐서 요걸 한 건데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좌우합작 7원칙이요? 이게 결렬되고 그리고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46년 10월 달 이전 상황. 자,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은 언제요? 정부 수립 이후의 상황이지만 개혁법이 시행된 거니까 개혁이 시행된 거 1950년 있잖아요. 그럼 이후 상황이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는 언제 시행되죠? 48년 5월 10일.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4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직후 10여일 만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린 전단지입니다. 뒷면엔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해서 적의 보급선을 끊었고 앞으로 힘을 합쳐서 공산군을 끝까지 몰아주냐.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 이게 언제예요? 자, 이게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6.25 전쟁 얘기인데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적의 보급선을 끊었고 이 다음에 공산군을 계속 밀어붙인다. 서울 수복은 언제 있느냐? 요거예요. 28일 날 했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도 9월 15일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일 것이다 라고 하고 이후 상황을 풀어보면 돼요.
에치슨 선언, 이건 배경이니까 1월 달이니까 틀렸고. 2번 흥남부두 철수 작전, 이게 언제예요? 우리가 11월까지 압록강으로 갔는데, 그렇죠? 자, 10월 달에 중국군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길이 막혔죠. 그래서 여기 흥남부두에 모여라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철수했던 작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에 있었어요. 맞고요. 소련의 제안으로 정정회담이 개최되었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을 여기에서 죽이지 말자. 휴전부터 하자라고 제의를 했던 거 51년. 자, 국군이 다부동 전투. 와, 여러분 다부동 전투 모르죠. 그렇죠? 다부동 전투는 우리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이것이 50년 8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낙동강 전선 지키는 거 있죠? 이렇게. 여기는 절대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라고 할 때 다부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의 상황은 니은과 디귿번이 정답이에요. 3번에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웠어. 그렇죠? 자, 48번 문제입니다. 밑줄군 선거 이후의 사실.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면 박정희 후보가 영구직 집권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와, 젊다. 그렇죠? 장춘단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자신을 한 번 더 뽑아달라는 이런 연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그 대결 구도로 갔었던 직접 선거가 있었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언제입니까? 7대 대통령 선거예요.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 그 박정희 당시 후보가 또 한 번 당선이 되죠. 자,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이거는 2공화국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4.19 혁명 직후에 내각 책임제로 개헌하고 그 다음에 2공화국으로 가게 되죠.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라고. 이것은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 상속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보세요. 이때 새벽 2시에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3번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죠. 그렇죠? 자, 네 번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것은 언제예요?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있었고 그 1년 전에 이거 대일 구륙 외교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64년 이전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과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유신이 선포되었다. 유신의 선포는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72년 10월 달. 그러니까 71년 이후 이때 유신 헌법이 발표가 되죠. 5번이 정답. 49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껍데기 정부와 계엄당국을 규탄한다. 껍데기 과도 정부와 계엄당국은 민주의 피맺힌 소리를 들어라. 모든 시민과 학생들은 처음부터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투쟁을 전개하려고 노력했는데 계엄당국이 진지하고도 순수한 데모 대회를 무차별한 사격을 했고 남녀노소를 불멸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 부상자 및 연행자는 추계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계엄당국과 정부는 광주 시민과 전 국민의 민주영을 묵살했다라는 거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호원철폐와 독재 타도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상황이고요.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거. 요게 뭡니까? 요게 부산 마산의 항쟁이었죠. 부마항쟁. 이로 인해서 이제 12.6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자, 세 번째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던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3번이 정답. 자, 네 번째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4.19 혁명입니다. 그렇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6월 민주항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5.18 광주민주운동은 3번에 있습니다. 50번 문제죠.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업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외환위기를 맞이하자 우리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했고 세계를 감동시켰대요. 금융, 기업, 노사 4대 기업 고통과 희생을 앞내면서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경제는 3년을 앞당겨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렇죠? IMF 체제로 들어섰다 그러면 김영삼 정부, 벗어났다라고 하면 김대중 정부죠. 2001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 시기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사실, 김대중 정부 때를 찾아라라는 거죠. G20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자, FTA는 뭘로 풀어라? 한미 한칠무 엄청 많아요. FTA 나오면 노무현 정부로 풀어라라는 거죠. 금융실명제가 대통령 김금명령으로 1993년에 김영삼 정부 때죠.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됐다. 와,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게 나온 거죠. 박정희 정부 때인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넘어가 봅시다. 5번 남북경제 교류 증진을 위해서 경의선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당연한 거죠. 이 김대중 정부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8.3 조치 이런 게 있었을까 모르겠다라는 거죠.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면 답이 될 가능성이 진짜 낮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5회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다 풀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렵진 않았고 우리가 이제 그 54회하고 55회 55회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한두 개 있었죠? 그거하고 생소한 지문 선택지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고 54회하고 조금 맞물려서 그 우리가 준비를 잘 한다면 56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